자, 조국 장관 딸 조민 씨. 요즘 어떤 그 언론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조국 가족의 멸문지화가 최종 목표인가 이렇게. 조민 씨 가는 곳마다 스토커처럼 언론이 따라붙어요. 물론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이면택인데 최근에 한일병원에 합격했다 그러죠. 한일병원 인턴 전형 3명 지원, 3명 합격. 조민 합격한 듯 이런 보도 나왔고 사실 합격한 게 맞고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한일병원이라는 곳이 화상 전문 병원입니다. 저기 여기 이 동네에도 정등포에 화상 전문 병원이 있고 한강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은 제가 그 병원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분신하신 분들 주로 거기 가서 치료받고 그런데 이 한일병원 자체는 웬만한 의사들 안 가는 곳이다. 뭐 그 이야기 이따가 다시 하시기로 하시고 어쨌건 3명 인턴 지원해가지고 1등으로 합격했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저번에 피부과 지원했다는 거짓말 했잖아요. 피부과 지원해서 인턴이 피부과를 지원했다는 말도 안 되는 가짜 한수를 냈잖아요. 근데 조민 씨의 하고 싶어하는 의사가 바이탈이에요. 바이탈이 뭡니까? 이제 바이탈 보통 이제 바이탈 사인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4개의 징후가 있잖아요.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체온은 몇 도인지. 아무튼 이런 징후들이 있는데 보통 의사들이 말하는 바이탈과라고 말하는 과들이 있어요. 이게 주요 메이저 과들을 말하는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보통 이거 이제 내외 산소 이렇게 부르죠. 어떤 사람들은 정신과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죽고 사는 거를 담당하는 과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신경외과나 그 흉부외과, 신경과 등이 들어가기도 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엄청 고생하고 돈 못 버는 과들이에요. 그게 바이탈과예요. 그만큼 힘든 과고 저는 이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게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서 깽판 노라는 신호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의사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정말 의사들한테 깽판 놓기 쉽거든요. 예.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말 그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픈지 안 아픈지는 객관적으로 검사할 방법이 없어요.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의사에 대해서 환자들이 깽판을 놓자고 하면 안 아파도 계속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좀 깽판을 유도하고 심지어는 오늘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의료사고 나면 그 병원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참, 진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겠다. 문제 안 일으킬 수도 없어요. 사실 인터넷 또. 하다 보면. 그런 것들 계속 좀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 조민 씨가 공인도 아닌데 어느 병원에 지원을 했고 서류를 뭐 합격을 했는지 또 불합격을 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이거를 막 대서특필하는 언론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고. 이걸 일단 주도하고 있는 사람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이 사람 누워있는 것만 봐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죠? 누워서 이렇게 땡깡 부리고 있는 모습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길만 하죠? 머리를 잘라도 안 되네요. 저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왔던 국민의힘의 김근식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어차피 어쩔 건데 이건 빼고 조민 인턴 지원 막는 건 사실상 린치다. 관심을 꺼야 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 나와서 그때 이야기 늦지 않다는 이건데 1심밖에 안 끝난 이 상황에서 조민 씨의 그 비슷한 걸 까느라고 뭐 또 최근에 무슨 어디 지역의 도의원인가 군의원인가 이분이 뭐 학력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계속 조민, 조국, 정경심 교수를 떠올릴 만한 보도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법체계라는 게 있어. 그게 대법원에 가서까지 똑같은 죄가 나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상황이 돼서야 조민 씨의 뭐 경력이 어쩌고 학력이 저쩌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1심밖에 안 끝난 상황에서 이런 그 이면택 같은
이런 의사가 막 쫓아다니면서 이걸 막 언론에 내고 스토킹 짓하고 아까 말하면 멸문지화 자식들까지 평생 인생을 망쳐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백정들이 하는 거예요. 윤석열 이 새끼가 하는 것도 난 열받아 죽겠는데 의사 새끼들까지 나서가지고 한 사람의 장래를 망치려고 그래.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민양의 의사면을 박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도요. 왜냐하면 지금 정경심 교수님 판결 과정에서 뭐 인턴 증명서가 조작이 됐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조작된 서류를 냈으면 입학이 취소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도 당연 박탈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가는데요.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거는요.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판결이지 조민에 대한 판결이 아니에요. 전혀 별개 문제고 정경심 교수님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조민양에 대한 판단은 또 별개의 문제로 별도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설사 정경심 교수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정경심 교수님 유죄가 대법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로 또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검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요. 지금 위조된 것들이 대부분이 다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판단받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법률적으로 의사면을 박탈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의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 무슨 죄냐 이거거든요. 근데 의사의 자격이요. 의대 나와서 의사고시 합격하면 의사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는 거고 뭐 서류가 위조가 되냐 어쩌니 하다 보니까 의대를 졸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돼서 면허가 박탈되는 결과가 있을지언정 그거는 그냥 행정적인 문제일 뿐이거든요. 의사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국가에서 시험 봤는데 실기 봤는데 환자 잘 보내. 이런 시험 봤는데 어유 훌륭하네. 너는 환자 봐. 라고 능력을 준 거거든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재판할 때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재판 관련한 드라마 엄청나게 많이 본 사람이에요. 변호사한테 주는 수임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범행의 동기입니다. 동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느냐인데 조민양 자체가 능력이 없는데 아버지나 엄마의 힘으로 무전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공부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턴 증명서 같은 걸 조작할 범행의 동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길어지긴 해. 죄송해요. 어쨌건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아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야기도 있지만 일선에 있는 판사들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잖아. 근데 왜 요즘 판사들이 그런 짓거리 많이 하잖아요. 나는 김경수 싫어. 이재명 싫어. 문재인 싫어. 조국 싫어 하는 판사들이 있어. 걔네들은 정치적 성향이 그래. 최민희 의원도 마찬가지야. 난 최민희 싫어하고 그냥 중형 때려가지고 정치활동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구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었고 민주당 몫에 대통령 몫에 추천에 들어간 대법관들이 많아. 내가 존경하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법관도 한 분 계세요. 우리 새날에 열심히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대법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친 정치적 성향이 있는 판사들의 판결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판결 자체가 잘못된 거 증거도 없이 뇌피셜로 막 훈계질해가면서 이 사람은 무조건 범행 동기도 없는 사건이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은 두 가지 SNS를 보고 이 이야기를 한번 끝내볼게요. 첫 번째 전우용 우리 역사학자님의 페북입니다. 만약 조국 교수 딸의 성적을 D0에서 A+로 바꿔준 강사가 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인턴 증명서에 도장 찍어줬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의 예에 비추어 본다면 징역 3년은 받지 않았을까요? 기자들은 강사 집에 몰려가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느냐고 따져 물었을 테고 시험 봐서 얻은 권력으로부터 특권을 인정받은 사람이 조국인가요? 나경원인가요? 진짜 기득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이걸로 이제 의원직을 잃을 정도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이 사건 또 조민 씨 관련 없지.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 아들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데 나경원의 딸에 대해서는 강사의 재량이다. D를 A+로 바꿔준 게 강사의 재량이다라고 무혐의 처분했던 바로 그 이야기고 또 다른 트위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병원은 한전이 만든 화상 전문 병원. 도봉구 개천 옆에 북한산 도봉산이 보이는 곳에 있는 나에겐 끔찍한 기억이 있는 곳이다. 조민이 거기 지원에 합격했다면 의사할 자격 있다. 심장 약한 사람은 면회 갈 생각 마라. 우리의 편의를 위해 전기에 지져지고 튀겨진 미안하고 안쓰러운 인생들 너무 많다. 아이고 한전이 만든 병원이라 감전돼서 고압에 막 다치신 분들이 넘쳐나는 병원에 지원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사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피부과 지원이라니 막 가짜뉴스 엄청 쏟아냈지만 조민 씨는 기본적으로 바이탈 계통의 의사가 되고 싶어한다. 지금 우리는 계속 여러 손등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쪽에 계신 분들도 피부과 또 그럴 거야. 화상 전문의 피부 아니야. 나중에 그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억지로 씌운다는 거죠. 지금 말했지만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예전에 또 조민 양이 대학교 의전원 다닐 때 유급했다 이거야.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유급했어. 성적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들로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쪽에 계신 분들도 어떨 때 보면 진짜 공부 못했네. 어떻게 유급당할 수 있어? 똑똑한 사람이. 그런 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라는 하나의 상징성을 두고 진짜 멸문지화를 시키는 게 목표인 것처럼 이쪽은 어떻게든 뭐 표창장 위조해서 학교도 보내고 피부과 가서 돈 많이 벌려고 하고 강남에 빌딩 사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진 그런 도덕적으로 굉장히 뭐 타락한 뭐 어떤 상징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공격이 나오는 게.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예. 화상 어쨌건 조민 씨 이야기에 대해서 스토커처럼 한 가족을 파탄내려고 하는 그 세력들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조국 장관 내 가족을 이렇게 수사했듯 그 인간 백정들과도 같은 그자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조민 씨나 조국 장관 가족은 어찌됐건 대법원에 가면은 그 억울한 누명을 저는 벗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권리행사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해 갖고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런 소식도 들렸었죠. 이 백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아마 구속영장이 나오기 힘들 겁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조국 장관한테도 구속영장 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기각됐었죠. 이게 이런 정도를 갖고 구속영장을 치는 것은 일종의 윤석열의 쇼잉이죠, 쇼잉. 묻지마 구속이죠, 묻지마 구속. 묻지마 구속을 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 설령 안 나오려고 하더라도 백윤규 산업장관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여론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볼 때마다 변호사의 한 명으로서 우리 법원이 기울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그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왜 무죄가 나왔어요? 강요를 했지만 직권이 없으니까 그 판사가 판사의 재판에 관여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재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직권남용은 아니네. 야 그러면 강요죄가 되는지 검토해봐. 권리가 없는데 의무가 없는데 의무 없는 자에게 업무를 강요하는 거 강요죄가 되는지 혹은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지 검토해봐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이 판사가 조국 장관님이었으면 징역 4년 나왔을 겁니다. 어떻게든 법조항을 바꿔서라도 했을 텐데 또 이게 산업자원부 장관의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든 법조항을 또 우겨 넣어가지고 죄를 창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이런 측면이 있어요. 윤석열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잖아. 근데 이걸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는 장관한테 구속영장을 안 치면 이 사건의 중대성이 떨어져요. 우리들하고 좀 달라. 무슨 말이냐면 정치 세력은 있잖아요. 뭘 해가지고 그게 안 되면 일종의 역풍이 분다고 생각해서 못 하잖아. 민주당이 그런 경우 많죠. 윤석열 탄핵, 야 이거 역풍 불어 못 하잖아요. 검찰은 그게 안 돼. 질러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 야 이 중에 소위 말하면 지들 표현을 하면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을 구속영장을 못 친다는 건 이 사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볼 시각 때문에 지들이 선수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번번이 기각당하죠. 저번에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도 기각됐고 조국 법무부 장관 영장도 기각됐었고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윤석열이 그냥 쇼잉 존재감이 잊혀지는 게 싫은 거 센 거 한번 질러보는 거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직 판사가 뭐 이런 판사면 어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간에 상식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